흥겨운 음악에 맞춰 쳇바퀴를 돌듯 춤추는 이 귀여운 동물. 한때 저 영상을 감상하려면 동그란 화면의 갤럭시 워치와 네모난 화면의 애플워치 중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세계적인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동물 바로 삼성전자가 있는 우리나라, 애플이 자리한 미국에 있는 잡식성 포유류 라쿤입니다. 특히 마블 영화의 우주를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해 큰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It's a fake laugh. It's real. 그런데 이 라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영화 캐릭터처럼 예민 보스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너구리 아니라고요. 내 남수야, 남규. 야 남수야, 너 구침 맞잖아. 남규. 누구나 자기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라쿤은 너구리로 잘못 불리며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라쿤이 너구리인 줄? 너구리가 영어로 라쿤인 게 아니었다니. 와, 라쿤은 너구리같이 생겼고 너구리는 초면같이 생겼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유명한 라면 캐릭터도 사실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에 더 가깝대요. 긴 꼬리에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잘 보시면 손가락이 조금 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 너구리도 이름만 너구리지 사실상 라쿤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구리는 이족 보행이 불가능하고요. 발가락이 짧은 데다 꼬리 줄무늬도 잘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 라쿤은 아예 라쿤과에 속하고 너구리는 개과에 속할 정도로 둘은 꽤 먼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더 이상 라쿤을 너구리로 착각하는 일 없어야겠죠? 사이코메트리는 아세요? 사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 안의 정보를 읽어내는 초능력, 바로 사이코메트리인데요. 라쿤은 동물 세계의 사이코메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대요. 라쿤은 앞발이 일반 포유류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에 해당하는 감각 수용기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또 다른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사실 라쿤은 시력이 꽤 나쁜 편이라서요, 생존을 위해서는 앞발을 눈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무엇보다 라쿤이라는 이름도 미국 버지니아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언어로 손으로 비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든 만지려고 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한때 화제가 되었던 이 영상, 라쿤 한 마리가 반갑게 솜사탕을 받더니 곧장 물에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솜사탕을 찾으며 망연자실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건을 물로 씻을 경우 촉각 상태에 조금 더 판단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다만 이는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 청결을 위해 손을 씻는다면 라쿤은 촉각 판단을 더 잘하기 위해 물건을 물에 담글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처럼 예민한 앞발은 라쿤이 어느 환경이든 살아남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라쿤은 앞발을 휘저으며 개헤엄, 아니 라쿤 헤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요. 앞발에 달린 발톱을 활용해 높은 곳으로 오르는데도 능숙한데요. 심지어 25층 높이 건물 외벽을 기어오르다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약한 시력을 가졌지만 앞발로 물건도 탐지하고 수영과 등반까지 해내는 라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예민한 만큼 진지하게 대해주세요. 사실 라쿤의 성격 자체는 다른 동물에 비해 특출나게 예민하진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쿤을 예민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라쿤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상태거든요. 모기도 되게 많이 먹고 개구리, 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들도 잡아먹고 농작물 같은 거 아무거나 다 먹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생태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동물이죠. 원래 라쿤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이지만 반려동물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수출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라쿤들이 버려지거나 탈출해 자연으로 사라지면 앞서 언급한 농작물이나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이후 버려지는 라쿤도 많았다는데요. 위해 우려종이기 때문에 불임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암수를 같이 키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사육하는 재반상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다 하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없으시죠. 이 앞으로 이제 자연생태계에 버려지기 시작한다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특히 독일에서는 모피를 얻기 위해 수입한 라쿤 개체수가 수백만 마리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자연생태계에 큰 위협을 끼쳤고, 그러자 라쿤 사냥을 허가하거나 라쿤 고기로 소시지를 만들어 먹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인데요. 유기된 라쿤은 주로 국립생태원의 유기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에서 보호하는 동물 45마리 중 라쿤만 41마리에 달하고요. 이대로면 라쿤 보호 공간이 내년 2월쯤 부족해질 거라고 해요. 국립생태원 측은 우선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요. 그 전에 라쿤을 키우는 사람들도 라쿤에게 닥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요. 누구보다 예민한 앞발을 가진 제주꾼 라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에서 라쿤을 본다면 너구리 말고 라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겠죠? 여러분,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